당신은 혹시 주변에 견딜 수 없을 만큼 싫은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을 보면 이유 없이 화가 치밀고 그 사람의 특정한 행동이나 말투가 견딜 수 없이 거슬리는 경험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당신이 그토록 견딜 수 없어 하는 그 사람의 그 특성이 사실은 당신 안에도 존재한다고 말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저으실 겁니다. 저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그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하지만 바로 그 강한 부정이, 그 단호한 거부감이 역설적으로 우리 안에 숨겨진 진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안에 존재하지만 우리가 결코 보고 싶어 하지 않는 또 다른 얼굴, 윤기 그림자라고 불렀던 그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모두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착한 사람의 가면, 강한 사람의 가면, 성공한 사람의 가면, 완벽한 부모의 가면. 우리는 이 가면들을 너무 오래 쓰고 살아온 나머지 때로는 그것이 가면인지조차 잊어버립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자라온 우리에게 이 가면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도구였습니다. 어려서부터 우리는 배웠습니다. 화를 내면 안 된다고,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고, 이기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실패해서는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분노를 삼키고 슬픔을 숨기고 두려움을 억누르며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억눌린 감정들, 받아들일 수 없었던 우리 자신의 일부는 어디로 갔을까요? 사라진 걸까요? 아닙니다. 그것들은 우리 내면 깊숙한 곳으로 내려가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융은 인간의 정신을 하나의 완전한 체계로 보았습니다. 우리가 의식하고 있는 자아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 그 아래에는 광대한 무의식의 세계가 펼쳐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의식 속에는 우리가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던 모든 것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분노, 질투, 나약함, 이기심, 성적 욕망, 공격성. 이 모든 것들이 그림자를 이룹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나쁘다고 판단하고 부끄럽다고 여겨 억압한 모든 것들의 집합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림자가 반드시 나쁜 것만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창의성, 열정, 야성, 생명력 같은 긍정적인 에너지들도 그림자 속에 갇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재능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고 자신의 욕망을 표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것을 죄악시합니다. 특히 겸손과 순응을 미덕으로 여기는 문화에서 자란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자신을 드러내면 안 된다고, 튀면 안 된다고,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고 배우며 자란 우리는 우리 안에 건강한 자기주장과 정당한 욕구마저도 그림자 속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억눌린 그림자는 어떻게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칠까요? 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삶을 지배하고 우리는 그것을 운명이라 부른다고. 그림자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행동, 관계, 선택을 조종합니다.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투사입니다. 투사란 우리 안에 있지만 받아들일 수 없는 특성을 다른 사람에게서 보는 심리적 메커니즘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평생 착하게 살아온 어떤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자신의 화를 한 번도 제대로 표현해 본 적이 없습니다. 분노는 나쁜 것이고 화를 내는 사람은 품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유독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과도할 정도로 비난하고 경멸하고 멀리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 사람들이 자신이 평생 억눌러 온 분노를 대신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분의 그림자를 비추는 거울인 셈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항상 강하고 독립적인 모습만을 보여야 한다고 믿는 어떤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자신의 나약함을 절대 드러내지 않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고 눈물을 보이는 것을 자기 자신에게조차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의존적이고 나약해 보이는 사람들을 유독 싫어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짜증이 나고 속으로 얕잡아 보게 됩니다. 이건 역시 투사입니다. 그 의존적인 사람들은 이분이 자신 안에서 절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나약함과 의존 욕구를 대신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서 강하게 반응하는 특성들, 특히 과도하게 비난하거나 경멸하는 특성들은 대부분 우리 자신의 그림자입니다. 윤근 이것을 아주 명확하게 지적했습니다. 우리가 타인에게서 가장 견딜 수 없어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의 억압된 부분이라고. 이것은 불편한 진실입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진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엄청난 기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타인을 통해 우리의 그림자를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의식의 빛으로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착한 사람들이, 완벽해 보이는 사람들이 유독 더 힘들어할까요? 역설적이게도 자신을 너무 착하고 좋은 사람으로만 정의하려는 사람일수록 그림자는 더 크고 무거워집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래 빛과 어둠을 모두 가진 존재인데 빛만을 인정하려 하면 어둠은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밀려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억압된 그림자는 더욱 강력해지고 언젠가는 통제할 수 없는 방식으로 터져 나옵니다. 평생 참고 살아온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폭발하는 것을 본 적 있으신가요? 항상 웃고 긍정적이던 사람이 갑자기 우울증에 빠지는 것을 본 적 있으신가요? 완벽해 보이던 부부가 갑자기 파경을 맞는 것을 본 적 있으신가요? 이 모든 것들이 그림자의 역습입니다. 우리가 억누르고 부인하고 피하려 했던 모든 것들이 어느 순간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되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특히 중년에 접어들면서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합니다. 윤근 이것을 중년의 위기라고 불렀고 개성화 과정의 시작이라고 보았습니다. 인생의 전반기에 우리는 사회가 요구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살아갑니다. 좋은 학생, 성공한 직장인, 헌신적인 부모. 우리는 이런 역할들을 열심히 해내며 그것이 나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중년에 이르면 뭔가 허전하고 공허한 느낌이 듭니다. 내가 원했던 삶이 이게 맞나? 나는 진짜 누구인가? 이런 질문들이 떠오릅니다. 이때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이 불편한 감정들을 다시 억누르고 기존의 방식대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용기를 내어 그림자와 만날 것인가? 많은 분들이 전자를 택합니다. 더 바쁘게 살고,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완벽해지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공허함은 더 커지고 알 수 없는 분노와 슬픔이 엄습합니다. 때로는 몸이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원인 모를 통증, 불면증, 소화불량,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그림자가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이제 나를 봐달라고, 이제 나를 인정해달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림자와 만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단계는 인정입니다. 나도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나에게도 어두운 면이 있다는 것을, 나도 때로는 화가 나고 질투하고 나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생 그 반대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나는 착한 사람이어야 해. 나는 강한 사람이어야 해. 나는 성공한 사람이어야 해. 이런 믿음들이 너무 강하게 뿌리 박혀 있어서 그것과 다른 나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정이 곧 동일시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내 안에 분노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분노에 사로잡히는 것은 다릅니다. 내 안에 나약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나약함에 굴복하는 것은 다릅니다. 오히려 인정할 때 우리는 그것을 의식할 수 있고, 의식할 때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억압된 감정은 우리를 조종하지만 의식된 감정은 우리가 다룰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관찰입니다. 자신을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그저 관찰하는 것입니다. 아, 지금 내가 화가 나는구나. 아, 지금 내가 질투를 느끼는구나. 아, 지금 내가 나약함을 느끼는구나. 이렇게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게 친절해지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어두운 면을 발견하면 자기 자신을 심하게 비난합니다. 나는 왜 이런 사람일까? 나는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자책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또 다른 형태의 억압일 뿐입니다. 윤근 그림자를 통합하는 과정을 개성화라고 불렀습니다. 개성화란 우리 안의 모든 부분들을, 빛과 어둠을, 강함과 약함을, 선함과 악함을 통합하여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되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평생에 걸친 여정입니다.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천천히, 때로는 고통스럽게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자라온 우리에게 이 과정은 특히 더 도전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집단의 조화를 개인의 욕구보다 우선시하는 문화에서 자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눈치를 보고 주변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고 튀지 않고 순응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우리의 그림자는 유독 무겁고 복잡합니다. 예를 들어 많은 한국인들의 그림자 속에는 억압된 분노가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에게, 선생님에게, 상세에게, 사회에게 화를 낼 수 없었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참아야 했고 부조리한 상황에서도 순응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삼켜진 분노는 어디로 갔을까요? 때로는 자기 자신에게로 향합니다. 자기 비난, 자기 혐오, 우울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때로는 더 약한 대상에게로 향합니다. 자녀에게, 부하 직원에게, 서비스 직원에게 화를 냅니다. 때로는 몸으로 표현됩니다. 두통, 위장병, 고혈압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많은 분들의 그림자 속에는 억압된 욕망과 야성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것을 참고, 갖고 싶은 것을 포기하고, 되고 싶은 모습을 억누르며 살아왔습니다. 착해야 하고, 겸손해야 하고, 희생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받으며 자랐습니다. 특히 여성들의 경우 자신의 야망, 성적 욕망, 공격성을 표현하는 것이 금기시되었습니다. 남성들의 경우 자신의 나약함, 슬픔, 두려움을 드러내는 것이 금기시되었습니다. 이런 억압이 누적되면서 많은 분들이 중년에 이르러 정체성의 위기를 경험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왜 이렇게 사는가? 이런 질문들이 밀려옵니다. 그리고 동시에 묻습니다. 이제 와서 바꿀 수 있을까?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은 무엇이었나? 이런 회의와 좌절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순간이 변화의 기회입니다. 윤근 중년의 위기를 인생의 정오라고 불렀습니다. 태양이 가장 높이 떠 있지만 동시에 그림자도 가장 짙게 드리워지는 시간. 이제까지 우리는 올라가기만 했습니다. 성공하고 성취하고 쌓아 올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려가야 할 때입니다. 내면으로, 깊이로, 그림자 속으로 내려가야 할 때입니다. 그림자와의 만남은 고통스럽습니다. 자신이 평생 부인해온 자신의 모습과 마주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수치심이 밀려오고, 때로는 분노가 치밀고, 때로는 깊은 슬픔이 엄습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림자를 통합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온전함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빛이 되려고 하지 말고 온전해지려고 해야 한다고. 온전함이란 빛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빛과 어둠을, 선과 악을, 강함과 약함을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기 자신입니다. 가면을 벗은 자기 자신,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림자를 통합할 수 있을까요? 먼저 투사를 알아차리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과도하게 비난하거나 경멸할 때 잠시 멈추고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이 사람에게서 견딜 수 없어 하는 이 특성이 혹시 내 안에도 있지는 않을까? 처음에는 강하게 부정하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직하게, 용기 있게 자신을 들여다보세요. 그러면 놀랍게도 그 특성의 씨앗을, 그 가능성을 자신 안에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이기적인 사람들을 견딜 수 없다면 자신의 이기심을 들여다보세요. 물론 당신은 겉으로 이기적으로 행동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어떤가요? 때로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싶은 욕구가 있지 않나요? 그것을 억눌러 왔을 뿐, 그 욕구 자체는 존재하지 않나요?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그 다음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끼는 연습을 하세요. 우리는 평생 감정을 억누르고 통제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감정을 느끼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화가 날 때 화를 느끼고, 슬플 때 슬픔을 느끼고, 두려울 때 두려움을 느끼세요. 그것을 표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분별하게 감정을 쏟아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느끼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인정하고 허락하고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감정을 느끼는 것 자체를 두려워합니다. 특히 오랫동안 억눌러온 분노나 슬픔을 느끼는 것을 무서워합니다. 한번 느끼기 시작하면 통제할 수 없을 것 같고 그 감정에 압도당할 것 같아서 두렵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우리가 감정을 억누를 때 그 감정은 점점 커지고 강력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감정을 의식하고 느낄 때 그 감정은 자연스럽게 흐르고 지나갑니다. 또한 자신의 그림자를 창조적으로 표현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춤을 추거나 음악을 만들거나 어떤 형태로든 자신의 억압된 부분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많은 예술가들이 자신의 그림자를 작품을 통해 표현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작품을 깊이 있고 진실하게 만들었습니다. 꿈도 중요한 통로입니다.
융은 꿈을 무의식에서 보내는 편지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그림자는 종종 꿈을 통해 나타납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부인하는 것들을 꿈은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꿈 일기를 쓰고 꿈의 이미지들을 탐구하고 꿈이 전하는 메시지를 듣는 것도 그림자와 만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연민입니다. 자신에게 친절하세요. 자신의 그림자를 발견했을 때 자신을 비난하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말하세요. 나도 인간이구나. 나도 불완전한 존재구나. 그리고 그것이 괜찮다고, 그것이 자연스럽다고 자신에게 말하세요. 많은 분들이 자기 자신에게 너무 가혹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이해와 연민을 베풀면서 자기 자신에게는 끊임없이 비판적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가장 친한 친구가 당신과 똑같은 약점을, 똑같은 실수를, 똑같은 어두운 면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그 친구를 어떻게 대할까요? 아마도 이해하고 위로하고 격려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자기 자신에게는 그렇게 하지 못할까요? 자기 연민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치유와 성장의 필수 조건입니다. 그림자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토록 부끄러워하고 숨기려 했던 그 어두운 면이 사실은 엄청난 에너지의 원천이라는 것을, 억압된 분노는 통합되면 건강한 주장이 됩니다. 억압된 이기심은 통합되면 건강한 자기 돌봄이 됩니다. 억압된 나약함은 통합되면 진정한 강함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약함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강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융은 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천한 재료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연금술사들이 납을 금으로 바꾸려 했듯이 우리는 우리의 그림자를 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부끄러워하는 부분이,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부분이 바로 우리의 가장 큰 보물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림자를 의식하고 통합할 때만 가능합니다. 또한 그림자를 통합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더 이해심이 깊어집니다. 자신의 어두운 면을 인정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어두운 면도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신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불완전함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연민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베푸는 동정이 아니라 같은 인간으로서 느끼는 깊은 공감과 이해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난할 때 당신은 얼마나 고통스러운가요? 그 부정적인 감정들이 당신 자신을 얼마나 무겁게 만드는가요? 반면에 당신이 누군가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당신은 얼마나 가벼워지나요? 그림자를 통합한다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자유를 주는 일입니다. 물론 이 과정이 항상 순탄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2걸음 나아가고 1걸음 물러서기도 합니다. 때로는 자신이 통합했다고 생각한 그림자가 다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개성화는 직선적인 과정이 아니라 나선형의 과정입니다. 같은 주제를, 같은 과제를 더 깊은 수준에서 반복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인내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 여정은 평생에 걸친 것이고 완벽하게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융 자신도 말년까지 자신의 그림자와 씨름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완성된 사람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도 계속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에 있다고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그림자를 통합하며 산다는 것은 때로 외로운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가면을 쓰고 살고 있고 진정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정직하게 자신의 약함을 드러낼 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이용하려 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진정성 있게 살려고 할 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당신의 진정성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용기를 줍니다. 당신이 가면을 벗을 때 다른 사람들도 자신의 가면을 벗을 수 있는 용기를 얻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그림자를 받아들일 때 다른 사람들도 자신의 그림자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치유가 전염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림자를 통합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경험합니다. 더 이상 특정한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완벽해 보이기 위해 긴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자신의 일부를 숨기고 억누르느라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자유입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진정한 개성화는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이기적으로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이 된 사람만이 진정으로 타인을 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만이 타인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상처를 치유한 사람만이 타인의 상처를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림자 통합은 결국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기 자신의 모든 부분을 사랑하는 것, 빛과 어둠을 모두 사랑하는 것, 강함과 약함을 모두 사랑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자기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자기 사랑에서부터 모든 진정한 사랑이 시작됩니다. 오늘 이 순간 당신은 어디에 서 있나요? 아직도 가면을 쓰고 완벽해 보이려 애쓰고 있나요? 아니면 용기를 내어 당신의 그림자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나요? 어디에 있든 그것은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자신에게 정직해지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에게서 견딜 수 없는 그 특성을 생각해 보세요. 이제 깊게 숨을 들이쉬고 용기를 내어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혹시 이 특성이 다른 형태로든 내게도 있지는 않을까? 처음에는 강하게 부정하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세요. 정직하게, 용기 있게 자기 연민을 가지고 들여다보세요. 그러면 아마도 무언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발견이 비록 불편하고 고통스럽더라도 당신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식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를 지배하지만 의식하는 것은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그림자를 의식의 빛으로 끌어올리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당신을 어둠 속에서 조종하지 못합니다. 당신은 비로소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살 것인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를. 그림자와의 만남은 쉽지 않은 여정입니다.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정의 끝에는 당신이 상상하지 못했던 선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정한 자기 자신과의 만남, 온전함, 자유, 평화. 이것들은 가면을 쓰고 살 때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윤근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큰 어둠은 가장 큰 빛을 낳는다고. 당신의 그림자는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통합되기를 기다리는 당신의 일부입니다.
그것은 인정받기를 기다리는 당신의 일부입니다. 그것은 사랑받기를 기다리는 당신의 일부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그림자에게 손을 내밀어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거부하지 말고, 그저 손을 내밀어 보세요. 그리고 말해 보세요. 너도 나의 일부구나. 너를 인정할게. 너를 받아들일게. 이것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여정의 시작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같은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자신의 그림자와 만나고 통합하고 온전해지려는 여정을. 이 여정은 결코 쉽지 않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당신이 진정한 당신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어둠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둠은 빛을 더욱 빛나게 합니다. 당신의 그림자는 당신의 빛을 완성시킬 것입니다. 당신의 약함은 당신의 강함을 더욱 진정하게 만들 것입니다. 당신의 불완전함은 당신을 더욱 인간답게, 더욱 아름답게 만들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함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기 자신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